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사랑학부모회 대표 이혜경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작년 8월까지 우리나라 공교육이 이렇게 무너진 줄 모르는 그런 부족한 학부모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하나님께서 교육 학교에 성평등 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로 밤잠 못 자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작년 12월 공개되면서 수많은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만 3세부터 동성애는 옹호하면서 에이즈 등의 보건적 교육은 없다. 소위 민주시민 교육이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아니고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인 점, 좌익편향 사상 교육이라는 비판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는데도 결국 동성 간 성행의 인권을 옹호하겠다,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 내용을 고수하겠다며 지난 4월 2일 서울시 교육청 조희영 교육감은 학생인권 종합계획 2기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학생인권 종합계획 2기 내용의 모든 내용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장애 학생, 학생 선수의 인권 보장, 미세먼지 없는 학교 이런 것들은 환영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만들어졌고 정치 편향적인 조례를 수정 없이 그대로 자녀에게 반영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서울시 교육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 편향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문제점을 정확히 아시려면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를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5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에 관한 권리는 단 1개에 불과합니다. 제5조에 성관계, 임신, 출산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권리로 인해 동성 간 성행위, 동성 간 결혼, 성전환 선택행위 등의 옹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12조에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 규정으로 문신, 피어싱, 화장 등의 지도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7조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고발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16조에는 양심 종교의 자유라는 문구가 무색할 만큼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을 차별행위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학교를 억압하고 교사의 종교적 표현을 억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인권 조례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성숙도나 발달사항을 고려한 학습권과는 상관없고 인성을 형성하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학생에게 동성 간 성행위 옹호, 교사나 학부모 고발권,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 옹호관 자리 신설, 옹호 간의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조사 청구권 이런 내용들이 기초가 돼서 학생 종합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종합 계획인 안에는 동성 간 성행위, 에이즈 관련성 등의 보건적 문제를 말하는 것이 혐오라는 개인 간의 정서를 혐오 차별의 용어로 도구화해서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연관성을 교육한 교사가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2017년에는 고 송경진 교사가 학생의 고발로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전북 학생인권센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도 죄가 없다는 내사종결권도 개의치 않고 계속 교사를 가해자로 직위해제시켜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얼마 전 판결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기초학력 저하도 문제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도시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이 가장 높아서 학력 꼴찌라는 불명예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 학생들의 일탈로 규정했던 것들을 이제는 학생인권 조례와 학생인권 종합계획에서 권리로 보장해주니 이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98년 이후 전 세계 에이즈 감염은 39%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892%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892%를 볼 수가 없습니다. 10대층에서 급격한 에이즈 증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10대 아이들 생각하면 어떻게 성소수자, 동성애자가 돼서 바텀 알바를 하고 있는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우리 교육이 이것을 방치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얼핏 보면 뭐가 문제인데 뭐가 나쁜데 라며 분간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 젠더 이데올로기, 성혁명과 같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학생인권 종합계획 안에서 민주시민 교육 속에 성평등 교육이 나옵니다. 성평등은 영어로 젠더 이퀄리티라고 합니다. 양성평등은 섹스 이퀄리티로서 이 두 단어는 발음도 의미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젠더라는 개념은 여성과 남성 이외의 제3의 성, 즉 사회적 성을 인정하자는 개념입니다. 현재 수십 개의 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개념을 만 3세 유치원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미국의 주디스 버틀러는 체제를 전복하는 수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마르크스, 비레름 라이, 공산주의 성혁명, 즉 막시즘 이론까지 연관되어 있고 그 이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좌익 편향 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3의 성의 특권화와 맞닿아 있는 성혁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육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후대에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결혼제도와 생명윤리, 입증된 과학적 자료와 질서를 배제한 제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대한민국 학부모 시민 여러분, 우리 자녀의 공교육 현장을 잘 살펴보시고 교육기본법, 세계인권선언 보호자의 자녀 선택권을 반드시 행사하셔서 우리 자녀의 올바른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관심과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게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